인플레이션만 방어하면 승리예요. 여러분 투자에 그렇게 본 적 있나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는데 인플레이션 지금 3%대거든요. 3%대만 유지하면 돼. 그 이상만 나오면 난 투자자야. 이런 관점인가요? 아니면 1000만 원 어떻게 2000만 원 되지?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본다? 투자는 지키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의 자기개발 보리아빠입니다. 자, 이전 영상 안 보신 분은 꼭 다시 앞에 있는 영상부터 보셔야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영상 보시고 오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뭐예요? 투자. 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소수가 부자가 됩니다. 소수가 부자가 된다는 거 인정하세요? 1% 내지에서 10%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부자의 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버는 소득이 기준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돈으로 따박따박 경제적 안정을 이룬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부터 물어볼까요? 투자해야 되죠? 왜요? 자산을 늘리려고. 좋습니다. 미국에선 이런 공식이 있어요. 100 빼기 나이 공식. 들어보셨나요? 지금 몇 살이시죠? 17이죠? 그러면 83%를 투자하래요. 이게 미국 공식이에요. 어마어마한 연금에 대한 방법이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인들의 월급의 10%를 무조건 미국 주식에 박아요. 그런 일을 했어요. 1980년대. 어마어마한 반항심이 있었겠죠. 500 들어오는데 50을 그냥 무조건 의무로 미국 주식에 박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세대들이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발리나 이런 데서 미국 부부들이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같이 해변가 누워있는 거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려지죠? 그 세대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년에. 그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본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연금저축에 또 하나의 길이 있었습니다. 예금을 해도 된다. 근데 미국의 노후에 준비되지 않은 99% 이상이 예금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72의 법칙을 아시나요? 이거 아주 유명한 겁니다. 72의 법칙 검색하면 나옵니다. 72의 법칙은 뭐냐? 지금 현재 물가 인플레이션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CPI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매년 FOMC에다 얘기를 해요. 인플레이션 지수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거든요.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중요해요. 근데 코로나 직후에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CPI는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중에 곡물을 뺀 거예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뺀 평균이 7%를 육박합니다. 이걸 나누면 돈이 절반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같이 계속 가잖아요? 10,000원이 5,000원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눈이 두 개예요. 투자를 해야 될 필요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죠. 투자는 기본이니까요. 이해되세요? 더 중요한 얘기 해볼까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볼까요?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볼까요? 유지하기. 맞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유지하기가 아니고요. 더 정확하게 웃기지 않아요. 인플레이션만 방어하면 승리예요. 여러분 투자에 그렇게 본 적 있나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는데 인플레이션 지금 3%대거든요. 3%대만 유지하면 돼. 그 이상만 나오면 난 투자자야. 이런 관점인가요? 아니면 1000만 원 어떻게 2000만 원 되지?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본다? 투자는 지키기입니다. 자, 다시 상상해보세요. 지금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볼까요? 제가 아까 성 지키는 게 어렵다 했어요? 성을 함락하는 게 어렵다 했어요? 지키는 거. 그럼 지키기가 쉬울 것 같아요? 100억을 기준으로 3%의 물가가 나왔다는 건요. 이해해보세요. 103억이 되면 매년 106억이 돼, 106억보다 높아야겠죠? 이렇게 3%씩 안 커져가고 있으면 투자를 못 지킨 거네요. 1년에 3억입니다. 100억 자산가들은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000만 원 넣고 1000만 원 벌었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을 계산하진 않죠. 수익률이란 건 내 투자 금액에서 얼마를 벌었냐입니다. 이거 속은 거죠? 내 자산이 10억이면 나는 매년 얼마를 벌어야 돼요? 3천만 원이 기본입니다.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이 지키기가 쉽다고요? 지키기만 해도 돈이 금세 100억, 200억 불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키는 투자를 해요? 불리는 투자를 해요. 불리는 투자를 합니다. 이런 눈으로 자본주의라는 사회를 보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투자는 뭐 하는 거다? 지키는 거다.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투자는 2배, 3배 어때요? 레버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득은 그렇게 늘리세요. 하지만 투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투자의 방향과 소득의 방향은 다르다는 걸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소득처럼 투자를 한다? 위험합니다. 그게 아니라 투자의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건 배워야 된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지켜요? 이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지켜요? 중요한 건 지키는 법을 모른다 했잖아요. 지키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투자라는 게.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도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지키는 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애를 모으면 돼요. 투자에는 상관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상관지수, 상관계수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마이너스 1, 0, 1이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있죠. 제일 싫어하는 사람 떠올려 볼래요? 그 사람이 나하고 이거예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사람 떠올려 보세요. 남자친구가 웃으면 나도 어떻게 돼요? 웃어요. 이걸 1이라고 해요.
지키는 투자라는 건 예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아세요? 상가를 사고 아파트를 사요. 그리고 자기는 잘 투자했다고 분산했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아파트와 반대되는 게 뭔지 아세요? 특히 한국 아파트, 미국 주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럼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아파트가 올라요. 자, 이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국채가 있으면 주식이 있네요. 근데 우리는 국채 수익률이 낮다고 무시해요. 상가지수가 서로 달라요. 국채는 금리에 따라 이렇게 내려가고요. 주식은 금리와 상관없지만 성장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가 다르게 그리는 그림을 많이 갑니다. 이런 자산을 투자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투자를 지키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재미있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영상 이어서 꼭 보시고요. 전 영상 복습도 꾸준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겠습니다.